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 금일 플로우 시뮬레이션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세미나 주제는 열 유동 해석 결과 품질 향상을 위한 메시 작성 방법론입니다. 저는 기술지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만 과장이라고 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현재 오후 2시고요.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동해석 메시를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가요? 보통의 대부분의 플로우 시뮬레이션 사용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 나타나는 슬라이더 형태로 메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석을 돌리고 나서 혹시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해상도를 좀 더 높여서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메시 수량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해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아무래도 늦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메시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석이 과연 정확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오토 메시 방식과 수동 메시 방식을 지원합니다. 수동 및 최적화 등 메시 옵션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시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슬라이더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복잡한 모델일 경우에 메시를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회사에서는 PC 사양이 아무래도 고사양 워크스테이션을 필요로 하는데 그 PC 금액이 굉장히 좀 고가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수동 및 최적화, 메시 옵션 등을 지원합니다. 국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정, 즉 로컬 메시 설정을 지원하고요. 해석 품질을 유지하며 계산 시간을 최소로 하기 위한 특정 메시 설정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영상과 가장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메시의 수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것이 유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사양의 PC가 필요하고 해석 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적절한 메시를 선정하는 방법을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의 품질은 메시의 수량이 많다고 꼭 해석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적의 메시 설정을 찾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고요. 형상 및 해석 의도에 따른 메시 선정,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 결과 품질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시 작성 방법론은 오늘 소개드릴 세 가지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얇은 벽 최적화 옵션 메시 설정, 특정 영역 지정, 로컬 메시 설정,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동 메시 설정, 총 3가지의 설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석을 돌려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유동 해석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모델을 처음에 설계용으로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 그 해석 모델로 해석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순화라는 옵션이 필요로 합니다. 옵션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면과 필요하지 않은 부품들을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해서 좀 더 단순화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마법사, 즉 위자드 세팅을 필요로 합니다. 그 후에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내에 있는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메시를 설정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메시인데요. 이 메시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상세하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 작성이 완료되면 바로 해석을 진행하게 되죠. 해석을 진행하는 건 계산이 진행 완료된 후에 보통은 결과 이미지를 작성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4번째 단계에 있는 메시고요. 간단한 용어들과 메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한최적법의 나비아-스토크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나 외부 유동에 따라서 계산 영역을 자동으로 구분하고 있고 계산 영역은 직육면체, 격자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체 및 고체 영역은 자동으로 해석 시 구분이 되며 전체 좌표계 X, Y, Z
평면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오토 메쉬 방식과 있고 수동 메쉬 방식이 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토 메쉬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수동 메쉬는 어떠한 옵션들을 따라서 제가 원하는 메쉬의 설정을 수정하고 편집하고 그 후에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 해석을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 유동에서 고체에서 열 전도라는 피직스 모델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유체와 고체 그리고 부분 셀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은 유체 셀만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유체와 고체 부분 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는 말 그대로 유체에 위치한 셀이고요. 고체는 말 그대로 고체에 위치한 셀입니다. 부분 셀은 일부분은 고체, 일부분은 유체, 즉 경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 메쉬와 솔루션 적응 메쉬라는 두 가지의 용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볼 메쉬에 대한 기능은 초기 메쉬, 즉 글로벌 메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메쉬, 그리고 수동 메쉬에 대한 기능입니다. 솔루션 적응 메쉬는 계산을 하는 동안 설정이 되어서 세분화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메쉬가 설정이 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금일 세미나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초기 메쉬와 글로벌 메쉬 첫 단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한 용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세미나가 완료가 된 후 담당자분들께 메일로 발송 드릴 예정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예제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얇은 벽 최적화 메쉬, 첫 번째 메쉬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매우 얇은 칸막이가 설치된 내부 유동 흐름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최소 벽 두께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얇은 벽의 해상도를 제어해서 원하는 두께가 나오는지 확인 후 해석을 진행하는 건입니다. 솔리드웍스 2016 이상 사용자분들은 옵티마이제이션 월 레졸루션 체크라고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옵션이 조금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돼서 현재 2016 이상 버전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얇은 벽을 보시면 현재 이 얇은 벽의 두께는 굉장히 얇습니다. 아무래도 이 측정 도구로 사용을 하면 좀 더 빨리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께가 약 1m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얇은 벽이 존재하는 해석 영역에 메쉬를 작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메쉬로 들어가 현재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슬라이더를 직접 조정을 하실 겁니다. 이 슬라이더를 조정하는 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모든 유체가 존재하고 있는 영역은 뭐 특별히 복잡한 영역이 없습니다. 특정 벽이 존재하는 구간만 굉장히 얇은 벽이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옵션을 설정하는 기능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상도 5로 되어 있는 해석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은 글로벌 메쉬의 해상도는 3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최소 벽 두께 사용이라는 이 옵션을 체크를 하고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값은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옵션이 나타나 있지 않을 겁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 최신 알고리즘을 통해서 솔버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값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일단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해석 모델에 따라서 직접 벽 두께 옵션을 지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의 플로우 시뮬레이션, 도구 그리고 옵션 쪽으로 들어가시면 일반 옵션 아래에 벽 두께 표시 숨기기 요 옵션이 저는 지금 표시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숨기기로 표현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표시를 표시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처럼 제가 원하는 이 현재의 최소 벽 두께 사용할 수 있는 값을 넣을 수 있는 칸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두 개의 현재 활성화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메쉬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제가 미리 돌려놨기 때문에 해석은 다음 PPT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메시가 작성이 완료된 이 첫 번째 해상도가 5로 작성된 이 파일을 오픈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해석이 결과가 완료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메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속도 윤곽선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메시 상태에 따라서 지금 해석 결과가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메시는 약 25만 개 정도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벽 두께가 적용되어 있으며 메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PPT 한 장에 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메시에서 해상도만 올렸을 경우에는 약 23만 개 정도의 메시가 작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글로벌 메시 3단계로 작성을 하고 최소 벽 두께를 사용했을 때는 메시가 약 반 이상 가까이 줄게 됐고요. 해석 소요 시간을 보면 약 14분 그리고 7분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실제 형상과 가까운 모습을 나타낸 것은 왼쪽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해석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석 결과를 보시면 두 모델의 해석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단순한 모델일 경우에도 약 2배의 해석 시간이 소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복잡한 모델일 경우에는 메시가 2배 늘어난다고 해서 해석 시간이 2배 그리고 3배 4배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메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얇은 벽이 있는 모델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최소 벽 두께 사용 옵션이라는 것을 체크해서 한번 해석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얇은 벽 최적화 메시 설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친 메시 세분화 없이 해석 품질의 유지가 가능하고요. 특정 벽 두께 지정 후 해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벽 두께에 따라서 해석에 대한 메시 품질을 직접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하시고 해석을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내부 벽에 대한 온도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벽 두께를 고려한 열 전도 해석 시에 두께가 얇은 부품의 형상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얇은 벽 최적화 옵션을 사용하셔서 벽 두께를 고려하신 후에 부품 간의 열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는데 아주 유리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생긴 모델인데요. 약간 벽이 있는 모델입니다. 솔리드웍스 모델로 제가 먼저 확인을 해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해드리면 사각형 도관의 유동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메시를 작성하는 건입니다. 자, 특정 영역만 지정을 해서 제가 메시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모델을 제가 오픈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4가지의 옵션으로 각각 메시를 설정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메시 첫 번째 메시는 글로벌 메시만 사용을 했습니다. 글로벌 메시를 사용해서 해상도를 3단계로 지정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벽 두께 옵션을 고려해서 메시를 작성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 채널 세분화라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고 메시를 작성했을 때, 네 번째는 특정 영역을 지정하기 위한 로컬 메시를 작성했을 때입니다. 이 로컬 메시는 제가 일단 화면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시를 작성을 하고 메시를 작성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미지로 도표를 그려서 만들어 놨습니다.
해상도를 3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늘색 칸의 격자 무늬 형태가 현재 유체 셀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옵션 그리고 최소 갭, 벽 두께 옵션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고급 채널 세분화 옵션을 사용했을 때 로컬 메쉬를 사용했을 때 각각 특정 구간에 메쉬가 좀 더 수량이 많아지고 세분화가 많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거 해석 모델은 아시다시피 이 모델로 해석을 하면 해석 품질의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해석의 품질이 나올 때까지 메쉬를 먼저 작성을 해 보시고 원하는 해석 모델의 메쉬가 표현이 제대로 되셨을 때 해석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두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보통 이런 틈 사이에 셀이 하나가 들어간 것보다는 3개 이상이 들어간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하나의 셀에 세분화가 1번 그리고 2번 이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안쪽을 보시면 세 번째는 세분화가 4번, 다섯 번째는 세분화가 5번 이상 이루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가장 기본 메쉬를 기준으로 해서 5단계로 세분화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지금 좀 과한 메쉬이긴 한데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동 메쉬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로컬 메쉬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로컬 메쉬 삽입을 클릭합니다. 로컬 메쉬 삽입을 클릭하시면 현재 특정 영역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려놓은 파트나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을 실시간으로 지정을 해서 그 영역만 세분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그려놓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컬 이니셜 메쉬라는 파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 파트에 다음과 같이 전체 채널의 셀 특성수라던가 고급 세분화 옵션들을 사용자가 슬라이더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확인을 하시고 원하는 형상이 나올 것 같은 옵션 값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메쉬를 작성을 하시면 동일한 글로벌 메쉬 해상도에 불구하고 지금 요 영역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영역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메쉬가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많아졌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좀 증가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해석 품질을 위해서는 다양한 메쉬 타입으로 한번 프리프로세서 전처리 과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 슬라이더를 올리고 줄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해석 범위를 사용자가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번 로컬 메쉬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컬 메쉬의 설정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영역 지오메트리를 이용한 메쉬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메쉬의 해상도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특정 영역, 예를 들면은 사각형이라든지 그 사각형 영역에 유입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원형 영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주요한 부위에만 지오메트리를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메쉬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메쉬 해상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 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분화 기준은 기본 메쉬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 기본 메쉬에서 특정 세분화를 제가 옵션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친 메쉬 분할 없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작은 오리피스 홀이 있는 이젝터 입구를 지정할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저희 정기 교육 과정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 질의응답 시에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수동 메쉬입니다. 자동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히트싱크 모델에는 아주 얇은 핀이 있습니다. 물론 얇은 핀이기 때문에 벽두께 옵션을 활용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단품 해석이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향성 자체만을 판단을 하는 게 위주일 경우에는 최적화 옵션을,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플랜, 제어 평면은 말 그대로 지금 이 핀에 제가 각각의 셀, 그리고 셀 사이즈, 셀의 개수, 그리고 종횡비라는 것들을 각각 다 일괄적으로 제가 직접 기입을 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고급 채널 세분화 메쉬, 이거는 저희가 보통 사용을 했던 갭 크기, 그리고 최소 벽 두께 옵션, 고급 채널 세분화 옵션을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고요. 그리고 제어 평면 사용 메쉬는 제가 개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안에 제어 평면 내의 셀 특성과 또는 세분화 수준들을 일괄적으로 기입한 내용입니다. 해석 소요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단품, 성능을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어 평면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모델에 관해서 직접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사용하는 벽 두께, 얇은 벽 최적화 옵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히트싱크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 글로벌 메쉬에서 다음과 같이 해당 갭 크기와 벽 두께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벽 두께는 당연히 히트싱크의 핀 두께겠죠. 이렇게만 사용을 하시고 메쉬를 작성을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이미지 같이 메쉬가 작성되게 됩니다. 제가 잠깐 메쉬를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뭐 약간 이런 핀의 끝부분을 보시면 어디는 세분화가 더 이루어졌고 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해석 결과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해석 이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뽑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방법도 사용을 해보시고 추후에 제어 평면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 평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어 평면을 작성하기 위한 X방향, Y방향, Z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X, Y 방향을 직접 사용자가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메쉬에 대한 수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X, Y, Z 방향으로 직접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기본 메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평면이라는 옵션이 수동 메쉬의 기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자, X방향으로 제가 먼저 확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X방향은 저희가 흔히 보는 오른쪽, 왼쪽 방향이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최소, 이쪽이 최소 X민 방향이고요. X 최대는 Xmax, 오른쪽 방향입니다. 지금 X1, 2, 3 사이에 제가 다음과 같이 특정 값으로 이렇게 맞춰서 넣게 됐고요. 지금 이 모델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대칭 형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제가 센터에 제어 평면을 넣을 수 있는 이 옵션을 하나 넣었고요.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Y방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위아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방향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지금 이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 종횡비가 거의 약간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류에 의해서 위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공기가 사실은 분포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의미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은 좀 더 메쉬의 간격과 수량을 좀 더 줄여서 주요 부분만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겁니다. 만약에 등간격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Y방향 이 높이가 해석 범위 영역이 길기 때문에 메쉬의 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될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 값을 자동으로 지금 저는 설정해 놨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수량이라던가 크기로 직접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여러분들이 주요 부분은 웬만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등간격으로 모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해석에서 좀 덜 중요한 부위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을 좀 더 러프하게, 좀 더 수량은 좀 더 줄여서 나타내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Z방향이 가장 이 모델에서는 키포인트인데요. 윗방향으로 보시면 저희가 흔히 보는 앞과 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면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 있는데요. 제가 이 평면들을 다 표현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평면들은 사용자가 직접 이 핀의 센터에다가 직접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평면을 만들고 수량들을 제어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든 모델입니다. 사실 예전에 뭐 기타 FVM 뭐 유동해석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메쉬 작성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솔리드가 묻히도록 안쪽에 이런 센터 구간으로 맞춰서 이런 제어 평면, 즉 메쉬가 작성이 될 때 어떤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구간을 이렇게 일일이 지정을 해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오토메쉬를 작성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해석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한 성능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어 평면을 이용한 수동 메쉬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이런 특정 평면을 선택하는 옵션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 없는 평면이 있으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평면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평면을 작성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참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Z방향에 제가 선택을 해서 평면을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끝단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센터에 평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Z1 마이너스 5.975 인치 이 위치에 작성이 되게 되고요. 요 형태를 보시면 개수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3개를 넣고 싶다. 수량을 3개를 넣어주시면 요 사이에 간격이 3개가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지금 안쪽을 보시면은 3개를 넣는 것보다는 2개를 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2개, 3개에 따라서 너무 만약에 셀 간격이 좁게 되면 그 영역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게 되면요. 그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종횡비를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보통은 뭐 약 1.25배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해석 프로그램마다 또는 모델마다 사실 이 모델에서 이 위쪽은 사실 중요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러프하게 좀 더 간격을 크게 가셔도 되긴 하지만 이 구간은 일정하게 작성을 해주는 것이 해석의 단품 성능을 확인하시는 데는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메쉬를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수량 그리고 평면에 대한 위치를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메쉬를 설정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해석의 경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오른쪽 제어 평면을 사용한 이 해석 결과가 아무래도 발주처에 또는 우리 회사가 어떠한 홈페이지라던가 제품의 성능을 정확하게 어떤 검증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나타내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경향성을 판단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어 평면으로 먼저 다 메쉬를 작성하시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특정 최적화 옵션을 설정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유리하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어 평면을 활용한 수동 메쉬의 장점은 작은 형상, 물리적 피처로 복잡한 문제 해석을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원형 및 대칭 조건 사용할 때 정확한 메쉬를 표현해서 해석의 품질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 옵션을 사용해서 상세한 해석 결과 도출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적화 옵션도 물론 정확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수동 메쉬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상세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메쉬를 작성하는 게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계산 시간을 줄이고 해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입니다. 결국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특정 옵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벽 최적화 옵션을 설정해서 사용할 때는 곡선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적용했을 때 메쉬 작성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컬 메쉬, 특정 영역 지정 메쉬를 설정하였을 때는 관심 영역만 집중적으로 설정하여 계산 시간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동, 제어 평면을 활용한 수동 메쉬를 설정할 때에는 직각 지오메트리 적용 시 설계 기준의 정확성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범위가 넓은 모델의 아주 작은 모델들과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로컬 메쉬와 수동 메쉬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질의응답 내용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진행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메쉬 작성 방법론 관련한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3시에 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은 세미나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고 안내받으신 메일을 통해 접속하시면 바로 3시에 다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미나가 완료됐고요. 완료되신 분들은 설문지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쪽 정기교육으로 방문을 해주시거나 질의응답 또는 담당자분들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3시 온라인 세미나 참석해 주시는 분들만 3시에 다시 한번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